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3년 3월 꽃마을 전체 원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른 동료 직원분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서로 연락하시어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신입 직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3월 정규직 입사 직원은 따로 없는 관계로 신입 직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3월을 맞은 생일 임직원을 소개하며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생일 임직원은 총 11명입니다. 명단은 호명해드리며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부 나상훈 과장, 결과지원팀 조하은 사원, CS팀 이소영 사원, 영상의학팀 권도우 사원, 사업부 신이슬 사원, 고객지원팀 김수영 사원, 내시경팀 강주연 사원, 기초간호팀 오예슬 사원, 재무팀 김상현 대리, 예약팀 김소연 사원, 예약팀 윤미 사원, 이상 호명한 11명 전원에게는 재단에서 소정의 축하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3월 생일을 맞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꽃마을 뉴스 시간입니다. 3월 꽃마을 소식은 홍민석 상무와 김인호 센터장의 진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마을 뉴스의 홍민석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김인호 센터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호입니다. 네, 이번 달에는 좀 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검진센터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 이제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이 염려가 될 때마다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최근에도 제 친구들이 부모님도 모시고 오고 다른 가족들까지 이제 검진을 시켜드렸는데요. 센터장님도 그런 경우가 많으시죠? 네, 제 경우도 예약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비슷한 유형의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받곤 하는데요. 이 질문들을 받다 보면 오히려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재 질병이 발생해서 관련된 추적 관찰을 하고 계시거나 그 질병에 맞는 선택 검사들을 잘 선택을 해 주시는데 반면 비교적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직 자가 증상이 없거나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어떤 선택 검사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나이대별로 이제 유익한 건강검진 항목들을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저희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면경 직원분들도 이제 유사한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드리는 그 검진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연령대별 검사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군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20, 30대 청년층, 그리고 40, 50대 중장년층,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20, 30대 청년층의 경우에는 위험 인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 시기인데요. 나이를 믿고 건강관리에 소홀히 할 수 있는 20, 30대의 경우에는 기본 검진부터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족력과 생활습관 등으로 현재 질병이 있는지 여부와 질병 위험 요소를 파악해서 이 질병과 관련된 검진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가족 중에 혹시 심혈관 질환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흡연, 음주를 하는 거나 아니면 비만인 경우 혈압 측정이나 혈중 지질 검사, 혈당 체크 등을 한 뒤에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도 공단에서 제공하는 기본 검진 외에도 연 1회 이상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요.
생리불순이나 냉 이런 현상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준히 관찰하고 관리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4, 50대 중장년층인데요. 이 시기에는 체계적인 관리와 차별성 있는 검진이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곳저곳에서 관리를 받기보다는 병원을 한 곳 지정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0대부터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진을 받고 5년에 한 번은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용종이 있거나 혹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좀 더 자주 검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이 있다면 경동맥 초음파를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특히 40대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궁 경부암에 대한 정밀 검사와 그 원인이 되는 이 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50대 한국 남성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폐와 심장 질환인데요. 50대 이후부터는 폐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복부 비만인 남성의 경우라면 심장 혈관의 건강 상태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폐와 심장 혈관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관상동맥 CT를 찍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대 여성은 갑상선 질환의 발생이 높기 때문에 갑상선 초음파를 추천을 드리고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밀도 검사도 함께 받아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후 고령층 분들께서는 위에서 언급드린 모든 기본 검사들과 함께 특히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과 각종 성인병에 의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는데요. 굳이 성별로 구분하자면 60대 남성은 전립선암이나 전립선 비대증을 특히 조심해야 하고 여성은 최근 급증하는 치매를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기 진단이 가능한 뇌혈관 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이 질환은 뇌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뇌 MRA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의 예방과 발견을 위해서 뇌파 검사, 심장 초음파, 동맥경화 검사 등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대상 고객에 맞춰서 검진 상품을 추천을 해주시느라 상담원분들이 고생이 되게 많으십니다. 이제 건강검진의 목적은 이제 특별히 증상이 없더라도 잠재되어 있는 질병은 없는지 사전에 알아보고서 이를 예방하는 데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대별로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3월 꽃마을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말 뉴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수사원 릴레이 발표 시간입니다. 어느덧 6번째 우수사원 소개 시간인데요. 지난 2월 원리회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내시경팀 이지선 팀장이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 같이 소감 말씀과 다음 우수사원은 누가 선정될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실에 근무하는 내시경실 팀장 이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에 입사를 했으니까 올해로 9년 차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교대 근무가 없이 좀 규칙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서 검진센터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 검진을 통해서 질환을 조기 발견을 하다 보니까 치료 예후도 좋아서 병원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스트레스가 적어서 검진센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검자나 직원들이 가장 만족하는 게 첫 번째로는 교통인 것 같습니다. 교대역 13번 출구에 나오면 바로 있어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조용하고 깔끔한 분위기가 저희 병원의 장점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직원들 간의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이제 저는 가장 큰 바람인데요. 저도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년 때까지 건강하게 일하고 싶은 게 제 작은 바람입니다. 고객지원팀의 안민현 선생님을 추천드립니다. 친절하시고 또 이렇게 굉장히 상냥하시기도 하시지만 특히 저희 내시경실에 인원 충원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달의 사원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실은 보기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내년이 이제 정년인데 정년까지 마지막으로 열심히 해라는 걸로 알고 감사드리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수사원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대표 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 3월 원례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는 남쪽에 매화꽃도 활짝 피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조금씩 봄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도 많이 풀려 우리의 마음에도 봄이 오는 듯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검진센터에서는 뼈에 이상이 있나 해서 엑스레이, CT 촬영을 하게 되었지요. 요즘 같아서는 비수기여서 한가했을 곳이 검진 고객들로 붐비는 것이 너무 활기차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영상의학과 여러 선생님들 도움으로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내과 선생님의 처방도 받고 한방에서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으니 빨리빨리 회복이 되어가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병원이 붐비면 조심해야 할 일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우리 병원에 좀도둑이 들었던 일도 있었고 생각지 못했던 일도 발생하곤 했었죠. 불미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경계심을 갖고 주변 병원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지만 우리 꽃마을이 계속 성장,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여러분 모두는 단단히 대비체제를 갖추어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쯤 최고급 MRI까지 들어오면 검진센터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협력과 협심으로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 꽃마을이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여건이 성숙되어 꽃마을 식구들 MT도 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2023년을 맞아 새롭게 취합된 질문에 대해 이사장님의 명쾌한 조언과 말씀을 듣는 테스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이사장님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좀 더 즐겁고 명쾌한 대답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그럴 텐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좋은 질문 5가지가 들어왔어요. 질문자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질문을 이렇게 적어내는 분도 있을 텐데 누구든지 또 나름으로 궁금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 공동의 광장 이렇게 이 태세에게 물어봐라는 것은 꼭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질문을 제시를 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관심을 갖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질문 5가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이전에
제가 한 두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린 후에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양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취미와 취향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라. 취미와 취향, 영어로는 테이스트예요. 맛, 사람들마다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취미와 취향도 그 입맛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거는 좋다, 이거는 나쁘다, 이거는 옳다, 이건 그르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속담으로 쭉 전해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원들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또 가족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반드시 일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취미와 취향처럼 일치하지 않아도 좋을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마는 예를 들면은 이 사실, 우리가 요즘 팩트 체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을 체크해라.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진위가 분명합니다. 어떤 것이 실제로 사실에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 그것은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하죠. 그것을 우리가 팩트 체크라고 해요. 뭐 모든 지식이나 정보의 기반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그릇된 사실에 기반한 지식과 정보는 모래성처럼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과 관련해서는 항상 체크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서 정확한 사실을 우리가 공유해야 소통도 쉽고 대화도 수월하고 합의에 도달을 하기도 쉽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죠.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팩트 체크.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소통과 대화의 중요한 것은 논리입니다. 생각과 생각의 연결고리, 생각과 생각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잘 연결된 경우가 있고 논리적으로 잘못 연결된 경우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잘못 연결됐을 때 우리가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류. 구슬이 서말이라도 제대로 끼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 많아도 그 생각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잘못되면 소용이 없어요. 보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논리적인 힘이 좀 약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한국 사람들 감성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논리적으로 생각과 생각을 연결하는 그 논리적인 힘이 좀 약하다. 그 추리, 그래서 논술, 논리, 이런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내로남불, 잘못된 논리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연애를 하면 그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같은 것이면 다 로맨스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은 아름다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은 불륜이고, 또 아전인수, 우리 자주 아전인수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아시탑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시, 내가 말하면은 옳고, 탑이, 다른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이 하면은 틀렸고, 아시탑이, 내로남불, 아전인수, 아시탑이, 이런 것이 다 논리적인 오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화가
단절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로남불, 아전인수, 아시타비 이와 같은 그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와 소통의 가장 기초는 첫째, 팩트 체크가 정확히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두 가지 요건을 잘 만족시키면은 그 나머지는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견해가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이 세상은 다양한 관점이 성립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뷰 포인트가 가능합니다. 그게 다양성이고 다원성이고 다원주의. 세상은 다채로워요. 다원적이고. 자, 그래서 사실 여부에 대한 정확한 체크와 그 다음에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취미와 취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좀 관대하게 용납해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선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요즘 뭐 텔레비를 보면은 음악 프로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트로트 뽕짝을 우리 병 원장님하고 저는 요즘 나이도 그렇고 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트로트 뽕짝을 좋아하는 것을 우습게 보고 그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고전 음악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든지, 또 팝송을 좋아하지 무슨 트로트와 뽕짝을 좋아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 취미와 취향은 또 나이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팝송을 좋아했지만 나이가 좀 들면은 대중가요가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취미와 취향에 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우리가 좀 삼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가끔 지난번에도 그 질문 중에 좋은 책을 좀 소개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제 친구이자 후배 한 사람이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다윈의 사도들. 찰스 다윈, 여러분들 알죠?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충 다윈의 이론은 알고 있으려고 봅니다만, 다윈의 사도들이라는 말은 예수 제자 중에 12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다윈의 가르침을 책으로 연구하는 그 사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12사람의 그 다윈의 제자들을 쭉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낸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자는 최재천 교수라고 꽤나 유명한 교수인데요. 지금 현재 이화여대 교수이고 원래 서울대에서 교수할 때 저하고 좀 가까이 있었던 분입니다만은, 올해가 그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을 출간한 지 150주년 되는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최재천이라는 분이 다윈의 이론을 가지고 저술을 한 세계적인 학자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12사람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잘 이렇게 정리한 그런 책이 있는데, 이것도 교양 도서로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 20세기를 바꾼 사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3사람 정도를 꼽으라면 마르크스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막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지금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학자가 마르크스 아닙니까? 마르크스 사상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평등입니다. 만민 평등. 이건 뭐 기독교에도 나와 있는 사상이지만 마르크스가 정치 사회학적으로 이걸 밝힌
굉장히 중요한 저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마르크스의 그 평등 사상이 현대 사회를 굉장히 지배하고 있죠. 여러분들 요즘 뭐 평등에 반하는 이야기를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프로이트라는 사람이죠.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한 프로이트. 인간은 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무의식의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꿈도 무의식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한 프로이트라는 사람. 또 하나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그 다윈이라는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그 컨셉이 뭐냐면은 진화라는 겁니다. 진화. 인간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진화는 영어로 evolution입니다. evolution. 마르크스의 혁명은 revolution이고 다윈의 진화는 evolution입니다. 진화.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해 간다. 이게 다윈의 사상인데 우리가 좀 깊이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윈이 중요한 것은 다윈은 진화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 인간은 침팬지에서 진화해 왔어. 원숭이에서 진화해 왔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동물과 인간을 좀 이렇게 공평한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인간의 겸손을 인간이 상당히 오만한 존재 아닙니까? 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간만이 가장 고귀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도 잘 따져보면 원숭이나 침팬지에서 발전해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도 더 가까이 두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하튼 간에 다윈의 사도들이라는 책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구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이 5가지가 이렇게 들어왔네요. 꽤나 여러분들의 질문도 이제 그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수준 있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런 질문입니다. 유형, 무형의 삼라만상 중에 이 세상에는 유형의 존재도 있고 무형의 존재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철학자인 이사장님께서 좀 대답해달라. 유형, 무형의 삼라만상 중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삼라만상 중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을 답으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좀 거기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저는 유형, 형태를 갖고 있는 존재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 또는 뭐 인간 생명. 뭐 꼭 인간 생명만 가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 일반이 다 가치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까운 것은 인간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 생명이 가장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은 가장 가치가 있고 그래서 생명은 고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생명은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이 최고의 가치라는 말 대신에 존엄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존엄한 존재. 인간은 존엄한 존재예요. 왜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지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를 댈 수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향유하는 모든 문화, 문명, 이게 인간의 창조물 아닙니까? 그런 그 문화와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인간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존귀하죠. 뭐 철학도, 역사도, 문화도, 예술도 이게 다 인간이 발명하고 창조한 거 아닙니까? 모든 고귀한 문화와 문명의 씨앗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이 존귀한 이유는 생명은 오직 한 번만 주어지는 거예요. 한 번 죽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생명은. 일회성. 오직 한 번만이 주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가치 있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생명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가장 가치 있는 유용한 존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토론을 한참 해야 될 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한 존재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저는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 뭐 여러분들도 그 가치 있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대답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디스커션도 가능하겠죠. 자, 사랑이 가장 가치 있고 그 중에서 진정한 사랑, 그런 사랑은 정말 귀하고 희귀하고 얻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또한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생명이 가장 가치 있다고 그랬는데 사랑은 또한 생명을 낳고 또 살리고 기르고 완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질문 이런 거예요. 이것도 아주 가슴에 와닿는 질문인데요. 흔히들 자기 집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있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든 생명체는 둥지가 필요하듯이 둥지, 인간에게는 자기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우선 1차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보금자리이기도 하고 사랑이 싹트고 생명을 키우고 길러주는 그런 장소이죠. 또한 집은 자신과 가족들만의 공간인 동시에 여러분들 또 집은 자존심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자존심. 집이 있어야 자존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집이 없으면 서러웠고 남의 집에 살면 눈치 보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눈치를 보이죠? 자존심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 집에 온 손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집같이 편안히 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자기의 아내를, 부인을 집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집사람. 부담이 없이 대할 수 있는 편안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집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집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자존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세 번째 질문도 제가 보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위계에 의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부서장 혹은 직원을 대하는 적절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위계 질서 아닙니까? 뭐 이사장이 있고 또 일반 직원이 있고 부서장이 있고 이게 위계죠. 위계에 의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부서장 혹은 직원을 대하는 적절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병원은 비교적 모든 직원이 평등하고 또 모든 일은 공정하게 처리가 되고
또 대부분의 병원 내의 의사결정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위기에 의한 압력, 일종의 위압적인 그런 의사결정은 없는 곳이 우리 병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병원에도 일부 그런 위압감을 느끼는 그런 직원들 간의 관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특히 이 점은 여러분들 중에 위계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 점에서 자기는 어떤지 한번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간 사회는 어느 정도 위기에 의한 질서가 필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또 모든 사람이 다 괜찮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사람들 중에는, 또 우리 직원들 중에도 위압이 필요한 직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을 넘는 직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을 넘는 사람이 없도록 위계가 필요한 겁니다. 위계에 의한 압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경찰이 요구되고 또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로만, 예의 범절로만 세상이 다스려지는 게 아니고 위계에 의한 법치, 법에 의한 다스림도 필요한 이유가 바로 선을 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계는 또 위압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적을수록 좋습니다.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필요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긴 한데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도 가능하면 이 위압이 점차 줄어지고 결코 위압이 없는 그런 직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진화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이상주의가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이상주의. 현실주의가 너무 기승을 부리고 이상주의는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상주의가 과연 필요하냐? 저는 이상주의가 요구되고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현실은 거칠고 각박합니다. 현실은 각박해요. 그래서 이상과 꿈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은 현실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상과 꿈을 요구합니다. 꿈이 없는 인간은 더 이상 진보도 발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지극히 황금만능주의예요. 돈이면 다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이에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재단하는, 또 계산하는. 그래서 현실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전부라면 우리에게는 숨 쉴 틈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역사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균형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또 반대로 언제나 이상과 꿈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모두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상도 필요하고 현실도 중요하죠. 꿈꾸는 자에게는 현실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또 너무 현실적인 사람에게는 꿈과 이상이라는 가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도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현실은 이렇게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 질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갑자기 아마 어떤 며느리인가 봐요. 우리 직원 중에 어떤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합가를 원하십니다. 아마 시아버지가 안 계시나 봐요. 간간히 들러서 볼 수는 있는데 합가까지는 아직 부담스럽습니다. 기분 안 상하게 얘기를 할 방법이 있으면 좋은 부탁드립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당면한 현실이에요. 현실을 이렇게 타이트합니다. 현실은
조금의 이 여유도 허락을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며느리의 심정을 잘 알기 어려워서 우리 직원들 중에 한 며느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직원이 자기 나름으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답을 써왔습니다. 어르신이 언제 몸이 아프실지 예측이 불허합니다. 가능하면은 우리가 여유가 생겼을 때 늦게 아프시면 좋겠고, 또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생을 마무리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은 어디 현실이 그런가요? 갑작스레 몸이 아프시면은 외로움이 몰려오고 서러우실 듯하니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멀리 사시는 게 아니시고 언제든 빠르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리에 사신다면 합가는 안 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에게 현명한 선택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합가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 부모님이 홀로 계시는 게 어떨까, 그런 바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한 집에서 아웅다웅하게 되면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이 많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가끔 이렇게 돌봐드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가정사는 집집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아무리 해도 불가피한 합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의 상황, 개별적인 여건, 또 경제적인 여건, 얼마나 이 부모하고 관계가 복잡합니까? 고부 간의 관계가 있죠. 모자 간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 모녀 간의 관계, 부녀 간의 관계. 인간 상황이 정말 복잡해요.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대답을 보면서 우리 나름으로 어떤 솔루션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또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우리 직원이 이렇게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은 글쎄요, 참 어렵긴 합니다. 말 그대로 거절은 누구에게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마음을 줄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상한 마음을 많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해드려야 된다. 그러기에 불규칙적인 방문이 아닌 규칙적인 약속된 만남이 있으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격주간에 또는 주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격주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상황에 따라서 그날은 오랜 시간 함께 보낼 수 있다면 큰 만족감과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들마다 당하는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모조모 생각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심사숙고해서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내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상처는 불가피해요. 이런 주제를 두고 여러분들끼리 한번 디스커션도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5가지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 느꼈겠지만은 이제는 이제 질문이 어떤 경우는 수준이 상당히 높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절실하게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그런 과제를 질문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테스에게 물어봐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과 조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 원래회의에서도 행운권 추첨식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행운의 주인공이 나올 예정이며, 행운의 주인공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오니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3월 꽃마을 원래회 행운권 추첨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추첨에는 홍민석 상무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거 괜찮은 건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약팀 김인호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 행운권에 당첨된 사람이 이제 김은혜 센터장이 됐는데요. 이제 본인도 민망해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제가 뽑은 거기 때문에 어떤 조장이나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어찌됐건 네. 3월 원래 회의에 행운권 추첨에 당첨된 거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23년 3월 꽃마을 원래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